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나상 오하요 고자이마스. 충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의 김학순 센세입니다. 충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에서는 고등학생 여러분들이 충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에 들어오면 어떠한 수업을 듣고 그리고 이러한 수업들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일본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객관성을 지니면서 일본 지역 전문가, 나아가서는 글로벌한 이런 지역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시간에는 이 프리즘 강의실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닌자, 여러분 닌자 아시죠? 일본의 닌자 콘텐츠와 닌자 문화를 통해서 일본의 대중문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수업에서는 요괴, 일본어는 요카이라고 하죠. 그리고 괴담. 그래서 일본의 이러한 서브컬처의 세 가지 콘텐츠, 닌자, 요괴, 괴담을 통해서 일본의 대중문화를 살펴볼 거고요. 특히 이러한 전통적인 일본의 문화 콘텐츠의 시작,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면서 현대의 일본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지, 그런 문화산업에서 재탄생되는 방식을 연구해서 전통과 현대를 이어가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센세이의 수업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재밌게 선생님이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을 통해서 닌자에 대한 정의와 닌자가 등장하는 소설 장르에 대한 학습, 그리고 닌자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일본의 전근대 시대 문학과 문화에서 허구화되어가는 닌자 이미지 및 그 현대적 변형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의 이러한 전통적인 캐릭터의 현대적 변형과 의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 특히 이러한 캐릭터가 영화, 애니메이션 등으로 변형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본의 문화 콘텐츠를 통한 대중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일본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객관성을 지닌 일본 지역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희 충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에는 이러한 고품격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서 일본 문화 콘텐츠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성되고 일본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향후에 일본 지역 전문가, 나아가서는 글로벌한 그런 지역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하는 것에 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본 닌자 콘텐츠와 닌자 문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닌자의 특징을 먼저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요. 그죠? 복장으로는 검은 복면과 그리고 복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도구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닌자 도구, 특히 이제 수리검 같은 왼쪽에 보면 닌자 도구들이 많이 보이시죠, 여러분?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들이 수리검이네요. 왜냐면 휴대가 간편해야겠죠. 닌자는 빠르게 민첩하게 움직이고 또 어때요? 뭐 적진에 침입을 하거나 또는 암살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닌자들의 도구들은 기본적으로는 휴대하기가 편한, 그래서 상당히 좀 사이즈가 작은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초인적인 신체 능력, 특히 뭐 축지법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그 성곽이나 그 담벽을 갖다가 쉽게 탈 수 있는 이런 또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인술입니다. 특히 이제 변신술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닌자와 그 일반 그 하급무사를 갖다가 구별하는 가장 그 중요한 거는 이 인술입니다. 그래서 인술을 사용하는 것은 닌자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냥 보태게 사무라이나 무사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또 인술이라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가면 또 닌자들이 어떤 인술을 쓰고 또 어떤 식의 변신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제가 후반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닌자가 중요한지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닌자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시작이 되고 또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갖기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뭐 이제 그 미국의 아이들을 보면 닌자 플레이라고 해서 이런 닌자 놀이를 또 상당히 좋아해요. 이는 아무래도 닌자 터틀스, 닌자 거북이 영향이긴 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런 닌자를 갖다가 그 뭐 옛 시대의 하나의 문화 현상이나 콘텐츠로만 보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학문적인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에 대학이라고 하는 이 칸사이 지역에 있는 대학인데요. 이 미에 대학에서는 국제 닌자 연구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국제 닌자 학회를 창설을 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뭐 많은 심포지엄과 연구회, 그 잡지까지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 그래서 니가즈 니주 니니치를 닌자노 히라고 해서 닌자의 날도 정했어요. 그래서 닌자의 니를 따서 니가츠 니주 니니치를 닌자의 날로 정해서 이날 되면 또 많은 또 그 뭐 닌자 복장을 코스프레를 복장한 사람들이 행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심포지엄을 열거나 합니다. 그러면서 닌자 연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닌자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센세이도 이제 끼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왼쪽에도 보면 여기가 이제 미에 대학의 그 콕사이 닌자 켄큐 센터라고 하는 이런 홈페이지랑 그리고 콕사이 닌자 가까이의 모습입니다. 그 홈페이지 화면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나는 그 닌자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요 그 닌자 그 콕사이 닌자 켄큐 센터라고 그 뭐 야후 저편에서 치시면은 바로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하니까 들어가서 한번 또 어떤 닌자들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고 또 일반인들을 위한 그런 연구회나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또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5주차 수업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닌자에 대한 정의와 에도시대 닌자가 등장하는 소설을 에도시대 소설 장르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닌자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전근대 시대 문학과 문화에서 허구화되어가는 닌자의 이미지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토기 복고 작품 중에 닌자가 등장하는 토비카토라고 하는 단편집이 있는데요. 원문을 읽고 일본어 문어 문법에 대하여 학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보탄도로처럼 또 토비카토, 보탄도로보다는 좀 짧습니다. 토비카토의 원문을 또 읽고 번역본도 같이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닌자란 무엇인가? 우선 닌자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닌자 또 이유노와 나니모노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닌자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닌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첩자나 자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국의 뭐 그죠 사극이나 아니면 뭐 옛 시대를 그린 이런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우리도 닌자가 많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검은 복장에 복면을 하고 있고 또는 수리검과 같은 닌자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전국시대, 그래서 전쟁이 많았던 전국시대, 아직 천하통일 되기 전이죠. 는 닌자를 시노비 또는 시노비노 모노라고 불렀습니다. 왜? 시노부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잠입하다, 침입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닌자란 말이 아니라 닌자란 말은 상당히 근대 이후에 쓰여진 말이고 시노비란 말이 이게 닌자로 지금 현재와 같은 닌자를 갖다가 해당하는 그 말로 이 시노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도 시대 때도 이 시노비란 말을 사용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근대 이후에는 뭐 시노비나 닌주츠가, 그죠? 인술가 또는 닌주츠 츠카오모노, 뭐 인술을 쓰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술이란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에도 시대 때는 이런 그 닌자들이 쓰는 그런 인술을 모아놓은 인술서가 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만센슈가이라고 하는 49류의 인술을 집대성한 이런 비전서도 쓰여졌고 책으로도 현재도 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단순히 그런 닌자에 대한 기록이 그죠? 뭐 구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또 그 책으로 해서 그 쓰여지고 간행이
된 것도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는 닌자의 역할과 이미지의 확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닌자는 실제적으로 그 14세기 이후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닌자의 역할로는 적진에 침입하여 정찰이나 첩보 활동, 또는 전쟁 중에는 방어나 파괴 활동, 암살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그 실제적으로 닌자에는 상당히 이런 활동들을 봤을 때는 고급 무사라기보다는 하급 무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어디에 적진에 스파이를 보낼 때, 그죠? 뭐 장군들을 보내진 않겠죠, 여러분. 왜? 가서 뭐 금방 죽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뭔가 크게 부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급 무사들이 그 닌자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에도 시대 때는 이런 소설과 예능에서 닌자 이미지가 허구화돼요. 그래서 이런 첩자의 역할을 초월해서 다양한 인수를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도 시대 닌자 이미지는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갖고 있거나 또는 변신술을 쓰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두꺼비로 변신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는 요술과 같은 인수를 사용하고요. 또 인수를 써야지 꼭 닌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사무라이와 그 닌자의 구별은 요 인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막부와 대항하는 그 악인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스토리의 그 소재로 사용도 되지만 또 반대로는 그 소설이나 예능에서 또 그 주인공과 대결하는 큰 악인으로 또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역사에 실존했던 닌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가모노, 코가모노라고 하는 두 부류의 닌자 집단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가 닌자, 코가 닌자로 한국어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가 닌자의 경우에는 혼노지의 정변 때 도쿠가와 이야스를 경호하며 하마마츠까지 무사히 귀환시킨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에도성의 경비나 이가국 출신 지방 무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가국이라고 하는 건 이거 칸사이 지역이에요. 자, 근데 코가 닌자의 경우에는 에도 막부의 소총 부대를 지원하던 닌자들이고요. 그래서 오미국 출신 지방 무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가 닌자로 유명한 게 오른쪽에는 이 핫도리 한조라고 하는 인물이 그 이가 닌자로 상당히 잘 알려진, 역사상으로 알려진 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닌자들이 임진왜란 때 또 조선에 많이 와서, 당시 조선이죠, 조선에 많이 와서 그 첩보나 아니면 정찰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량이라고 하는, 그죠, 그 영화를 보시면은 거기에도 또 닌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실제로 역사상에 닌자들은 존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영상 선생님이 올려놨는데요. 이가 닌자 전통의 계승과 닌자 체험인데, 그래서 그 이가류 닌자들이 했던 그런 그죠, 초인적인 신체 능력 또는 사용했던 도구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실제적으로 재현한 영상이 있어서 선생님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는 그 선생님 올려놓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에도 시대 때 쓰여졌던 닌자 소설을 작품, 장르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원문도 또 같이 한번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설이나 카부키, 분나크, 군기, 수필 등의 이제 닌자들이 등장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카부키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일본의 그 종합 전통 그 무대 예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화려한, 그죠? 그 화장을 하고 등장을 하죠, 여러분.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분나크는 뭘까요, 여러분? 분나크, 닌교 조르리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거는 오사카에서 상당히 발달하고 유행을 했죠, 여러분. 맞습니다. 인형극입니다. 이런 인형극에 등장을 했고요. 또 군기는 전쟁 이야기들, 수필 등에도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닌자들이 등장한 소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이코키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물론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악인이죠. 자, 그렇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그다지 악인의 이미지는 없겠죠, 여러분. 예, 여기에 이제 이가 닌자가 첩자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임진왜란 때 실제로 조선에 많은 닌자들이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 다음은 쥬라쿠 모노가타리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이시카와 고에몬이라고 하는 이 쥬라쿠 모노가타리에 등장하는 닌자의 우큐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들고 지금 가마솥, 그래서 끓는 가마솥 안에 들어있죠. 자, 그래서 이 그림 설명을 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부키가 키워낸 스케일이 큰 악역입니다. 그래서 가부키의 등장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리고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대항을 했고요. 그리고 왜 이 가부키에서 이 이시카와 고에몬이 유명하냐면 이 마지막 장면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마솥에 끓여 죽임을 당한 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일본 음식 중에 오야코동이란 말 아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밥 위에다가 그래서 닭을 올리고 그 위에 이제 계란을 올린 이런 그 음식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야코, 오야는 그죠? 부모란 뜻이 코는 아이죠. 오야코동. 오야코동의 그 이름도 이 쥬라쿠 모노가타리 이시카와 고에몬의 이 마지막 장면과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또 닌자는 소설의 소재뿐만 아니라 또 일본 문화에서도 또 여러 가지 그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부키와 이시카와 고에몬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 가부키는 뭘까요, 여러분? 그죠? 400여 년간 이어져온 춤과 무용이 중심인 연극입니다. 상당히 일본의 화려한 무대 연극이죠. 그래서 가는 음악, 부는 무용, 키는 연기 연출입니다. 그래서 카부키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주인공이 연기를 하면서 뭐 춤도 추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음악도 나오죠. 대사를 하는. 그리고 또 무대가 또 상당히 중요한 이런 일본의 전통 연극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카부키는 1603년 오쿠니의 카부키 오도리에서 시작이 돼요. 자, 그러다가 1629년에 여성 카부키가 금지되면서 와카슈 카부키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여성 역할을 하고 그랬죠. 그렇지만 또 남색으로 또 금지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1653년에 성인 남성이 여성 역할을 하는 조건으로 막부의 허가를 받아요. 자, 그래서 이 카부키의 등장은 전부 남성들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뭐 연극을 할 때 여성 역할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온나가타라고 하는 그 여성 역할하는 남성 배우의 역할도 있고요. 또 미에라고 하는 양식화된 동작이 또 그 카부키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주인공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작을 취하다가 동작을 멈추고 뭐 눈을 부라리거나 아니면은 뭐 째려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미에라고 해서 클라이막스 장면 아니면 감정을 갖다 극도로 표현할 때 하는 그 가부키의 또 하나의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가부키를 보면 여러분 어때요? 또 물론 모션이나 아니면 말투도 조금 상당히 어떨까요?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오버스럽게 하지만 그래도 또 화장이 또 진하죠, 여러분. 그래서 쿠마도리라고 해서 가부키의 독특한 화장법. 기본적으로 하얀색으로 얼굴을 전부 칠하고 뭐 검은색이나 빨간색, 파란색으로 또 화장을 하는 법입니다. 특히 이제 눈 주위에 그래서 검은색을 많이 칠해서 또 눈 연기를 갖다 돋보이게 하죠, 여러분. 자, 그리고 또 그 색깔에 의해서 또 그 배역의 어쨌든 그 성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빨간색 같은 경우는 뭐 그죠? 영웅이나 호걸들을 많이 그려내고요. 뭐 갈색 같은 경우는 요괴, 또 파란색을 많이 썼을 경우에는 악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 화장의 색깔에 의해서 또 인물의 그 성격을 갖다가 또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시카와 고에몬이 등장하는 삼먼 고산노 키리라고 하는 카부키를 선생님이 또 영상에 올려놓았으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그 미에라고 하는 그 양식화된 동작, 또 쿠마도리라고 하는 화장법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또 될 거고. 근데 이제 조금 어렵긴 할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은 그저 옛날
말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겠지만은 예, 어쨌든 한번 또 이 가부키 영상도 확인하면서 또 일본의 그 전통 예능을 한번 예,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도 시대 닌자 소설 쪽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사히료의 오토기 보고 요거는 이제 그 나중에 또 살펴볼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카나조시는 예, 뭐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또 한번 가볍게 보겠습니다. 에도 시대 초 17세기에 등장한 가나를 섞어 쓴 문장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계몽적인 내용이나 유교적 교훈 또는 우스운 이야기, 명소 안내기, 뭐 유녀 평판기 등이 있다고 그랬죠.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뭐 니닌 비꾸니, 키요미즈 모노가타리, 니세 모노가타리 등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저희는 오토기 복고를 살펴봤죠, 여러분. 1660년에 간행이 됐고 13권 13책으로 단편 괴기담이 68화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뭐 전등 신화, 뭐 전정 여화, 지비지 등을 번안한 거고요. 그리고 김시습의 금호 신화에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명과 지명을 일본식으로 바꾸고 괴담 소설 유행의 계기가 된 작품이라고 설명드렸죠. 자, 이 오토기 복고의 작품에 닌자 카토, 뭐 토비 카토라고 뭐 그 제목은 있지만 뭐 한국어로 번역하면 닌자 카토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 스토리의 내용도 잠깐 살펴보고 그 원문은 예, 또 선생님이 같이 읽고 그 번역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원문을 확인하면서 또 일본어 문어 문법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스토리를 설명드리면은 예, 닌자 토비카토가 칼을 차고 담을 넘어서 명견을 죽이고 장검과 몸종을 훔쳐옵니다. 그리고 또 소를 삼키거나 인형을 조정하는 인수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타케다 신겐의 가신에게 봉공을 청하나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래서 타케다 신겐이 일본이 또 유명한 무사 중에 한 명이죠. 생각해보면 결국 나중에 자신에게도 화를 입힐 것 같아서 결국은 예, 이 닌자 카토를 죽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스토리의 구조를 보면 먼저 잠입을 해서 인수를 사용하고 보물을 훔친다고 하는, 그리고 또 닌자에 대한 처벌을 한다는 이런 스토리 구조가 상당히 요 에도 시대 때 닌자 스토리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고착화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예, 뭐 나중에도 또 원문에서 확인하겠지만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닌자 토비카토 이야기에 나오는 사파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닌자일까요? 예, 선생님이 표시를 해놨죠. 예, 화살표 가운데, 빨간색 화살표 가운데가 닌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 어때 몸종을 훔쳐 오고 있죠, 여러분. 장검도 같이요. 자,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예, 뭔가 이제 도둑질을 당하는 예, 무사들이 보이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왼쪽에는 예, 그 죽은 개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 사파에서도 요 가운데에 있는 그 요 사무라이 모습을 한 요게 이제 닌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이제 닌자 카토의 본문 읽기라고 해서 그 앞부분을 좀 가져왔는데, 여러분. 예. 그래서 예,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선생님이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는 예, 여기서 좀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 번역문을 보시면 에치고 지역의 나가오 켄신이 카스가산 성에서 무의를 떨치던 경에 히타치 지역의 아키츠 마을로부터 고명한 닌자가 찾아왔다. 예.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떨까요? 닌자라고 안 쓰고 아까 선생님 설명드렸듯이 시노비란 말 썼죠. 시노비노 모노. 한자로는 도적이란 말을 썼네요, 여러분. 제가 시노비노 모노가 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게다가 요술에 뛰어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어느 날 여러 가지 요술을 부리던 중에 한 마리 소를 노상으로 끌고 나와 술사는 이것을 삼켜버렸다. 그래서 여기도 어때요? 옌주츠라고 해서 그 인수를 요술로 이렇게 적고 있네요. 자, 그리고 뭐 주츠시라고 해서 뭔가 인수를 사용하는 예, 이런 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하라 사이카크의 신카쇼키에 등장하는 닌자입니다. 자, 이하라 사이카크란 말도 많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예, 다음 주에 볼 예, 우키요조시라고 하는 장르를 예, 만들어낸, 그죠? 일본에서 가장 또 유명한 예, 에도 시대 때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래서 뭐 우키요조시는 뭐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긴 할 텐데요. 서민의 호색 생활이나
상인들의 성과 금전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겐노쿠기에서 18세기 중엽까지 쓰여졌고요. 그래서 그 장르들은 호색물, 무가물, 초인물, 자파물 등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에는 코쇼쿠 이치다이 오토코, 호색 일대남, 코쇼쿠 이치다이 온나, 호색 일대녀, 코쇼쿠 고닌 온나, 호색 오인녀 또는 니혼 에타이구라 같은 작품들이 유명합니다. 특히 이 코쇼쿠 이치다이 오토코는 물론 호색 일대남이죠. 이것도 원문과 그 번역본도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1682년에 간행되었고요. 그래서 우키요 조시의 대표작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요노스케의 호색적이고 자유분방한 인생을 묘사했고 최후에는 여인국으로 떠난다는 이런 이야기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오늘 볼 거는 이 신가쇼키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1688년에 간행된 오곤 오책의 책인데요. 무가에 대한 의리와 도리를 다룬 기담집인데 여기 신가쇼키에도 닌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신가쇼키의 쥐로 변신한 닌자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 여기 신가쇼키라는 그 이에라 사이카쿠의 작품에는 쥐로 변신한 닌자들이 닌자를 가신히 퇴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몰래 숨어드는 이 숙련된 기술을 가진 무사들이 이 본공을 갖다가 무사 집안에 본공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일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한밤에 이 무사가 3마리의 쥐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가신이 그 쥐를 향해 고양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3마리의 쥐가 결국은 그 닌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무사는 인술, 이 쥐로 변하는 그런 인술을 보여서 뭔가를 훔쳐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무사가 인술은 무사의 법도에 어긋난 것이라고 충고를 하며 무사들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의 구조도 앞에서 봤던 닌자 토비카토처럼 잠입, 훔침, 인술 사용, 또 닌자의 훈계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신가쇼키에 있는 그 사파인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왼쪽에 요 하반신이 쥐로 돼 있죠, 여러분. 쥐로 변신한 닌자를 갖다가 무사가 이렇게 훈계하고 퇴치하는 이런 장면들이 그려진 사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닌자 터틀스 나중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닌자 거북이에서도 그 아버지가 쥐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또 그 쥐로 변신한 닌자들의 또 이야기를 갖다가 모티브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창을 들고 쥐로 변하는 인술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신가쇼키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인용문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속이 혼자니 타치 스와리 시바시 코코로 스마스니 사이젠노 네즈미 마타 카케 이데시오 아토요리 시타이 유쿠니 시다이 소노 카타치 다이になりて犬に見ますほどの時飛びかかって我が猫のせいなりと言えるにこの一言形に応じて位を取られさすがの忍び男現れける. 그래서 여기도 시노비 오토코라는 말을 쓰고 있네요. 닌자를요. 그래서 서둘러 원래 장소로 돌아가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맨 앞에 쥐가 또 나가는 것을 뒤따라가니 점점 형태가 커져 개로 보일 때 달려들어 나의 본성은 고양이라 이야기하니 이 한마디에 형태를 바꿔 자리를 빼앗기니 과연 닌자가 나타났다. 라고 해서 여기서 쥐로 변한 닌자를 갖다가 고양이 로 자신이 고양이라고 하니까는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변했다고 하는 그런 이 신카쇼키의 한 부분을 또 읽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소설은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 닌자가 주인공인 그런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텐지쿠 토쿠베 코쿠바나시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텐지쿠는 뭐 외국이란 뜻이고, 토쿠베는 뭐 여기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고요. 코쿠바나시는 뭐 이야기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텐지쿠 토쿠베라고 하는 그 인물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고 두꺼비로 변신하는 닌자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그 당시에 출간된 책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죠? 오른쪽이랑 왼쪽 사파에 전부 다 두꺼비 그림 그려져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일본에서는 상당히 두꺼비란 이 파충류의 이미지가 상당히 악인이나 좋지 않은 이미지로 많이 그려집니다. 우리는 뭐 두꺼비 하면 약간 보은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상당히 악인 또는 뭔가 그 정부를 갖다가 전복시키는 이런 이미지로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텐지쿠 토쿠베는 인도를 왕래한 실존 인물이고요. 그래서 카부키에서는 이국 출신, 근데 외국으로 출신이죠. 그리고 일본을 정복하려는 모반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서 변신술을 배워서 아시카가 막부를 전복시키려고 하지만은 뱀의 피를 마시자 두꺼비로 변하는 인술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본 작품에서는 조선의 목속관인 김시민 장군의 아들로 설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텐지쿠 토쿠베, 텐지쿠가 결국은 조선이고, 이 텐지쿠 토쿠베가 그 일본의 막부를 갖다가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 조선의 피가 흐르는 김시민 장군의 아들로 설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지라야 코게츠 모노가타리입니다. 이것도 지라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원래는 도적 오가타 슈마로 부유한 집안을 털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의적입니다. 우리의 뭔가 홍길동 같은 이미지겠네요. 근데 이 지라야가 이진에게 두꺼비로 변신하는 인수를 두루마리를 통하여 전수를 받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인수를 두루마리를 통해서 전수를 받네요. 자, 그렇지만은 상대편이 벤자이텐에게 전수받은 고동을 불자 그 정령들이 두꺼비 변신술을 약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라야는 결국 자결해서 지라이 석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여기도 지라야가 큰 두꺼비로 변신해서 뭔가 적들을 물리치는 이런 장면들이 보이시겠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은 원래 존재했던 인물들을 갖다가 를 모티브로 해서 이 두꺼비로 변신하는 인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창작을 시켜서 결국 그렇지만은 그 두꺼비 변신술도 약화가 돼서 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의 지라야 코게츠 모노가타리라고 하는 또 닌자가 소설인 주인공인 그 지라야가 주인공인 소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으로는 쿄쿠테이 박긴이라고 하는 에도 후기의 유명한 또 작가입니다. 쿄쿠테이 박긴의 작품은 나중에 또 살펴볼 겁니다. 거기 나오는 난소 사토미 학겐덴 이라는 작품인데요. 자, 그래서 8견전이라고 해서 8명의 계무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르는 이제 요미혼인데요. 요미혼도 뭐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장 중심의 읽기 위한 소설이고요. 그래서 비교적 문학성이 높고 에도에서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권선징악과 인가응보 또 백화설 번안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책 대여점 출판업의 발달로 상당히 요미혼도 그 인기 있는 장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뭐 역사 소설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은 뭐 하나부사 조시, 우게츠 모노가타리 이것도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뭐 출신 스이코덴, 친세츠 유미하리즈키 등이 이제 유명하고요. 자, 그 중에서 난소 사토미 학겐덴입니다. 1814년부터 42년까지 그죠? 한 28년간 간행된 책이에요. 엄청나게 오랜 기간 간행이 됐죠. 98권 106책. 그 사이즈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에도 후기 장편 전기 소설이고요. 그래서 무로마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인의예지 충신효제라는 이 핫겐시가 등장을 합니다. 이 핫겐시가 뭔가 구슬을 모아서 서로 구슬로 확인을 하면서 뭔가 악인들을 물리친다거나 산다고 하는 이 권선징악적인 이야기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수어전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유교적 덕목을 바탕으로 한 권선징악과 인가응보가 더 중요한 스토리의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 난소 사토미 학겐덴에도 이누야마 노세츠라고 하는 이 학겐시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전부 이누자가 붙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누야마 노세츠는 학겐시 중에 한 명이고 충의 구슬을 가지고 수행하는 척하며 전국을 배회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이 학겐시들이 구슬을 갖고 있어요. 그게 하나의 학겐시라고 하는 그 징표가 되겠네요. 그래서 주군과 아버지의 원수인 오기가야스 사다마시에게 끊임없이 복수의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다가 집안에서 내려오는 인술서로 화둔술을 습득을 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거 불을 일으키는 화둔술을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화둔술은 몸에 몸을 던지듯 보이거나 불에 타 죽는 것처럼 보여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는 인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사의 법도에 어긋난 인술이기에 주위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또 어찌 보면 작품 안에서는 어떨까요? 또 당시 또 이런 인술이 또 무사의 법도에는 상당히 어긋난다고 하는, 아까 신카쇼키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정식 무사들이 사용하는 어쨌든 그런 전술이 아니라 상당히 비겁하다, 이런 인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사의 법도에 어긋난 인술이기에 주위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난소의 사토미 학겐덴의 제3집 4권 28회의 본문에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건 한국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집안이 이에니치 따와루, 그죠? 시노비노, 그죠? 미주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집안에 전해오는 인술, 그죠? 여기도 시노비, 그죠? 여기도 이제 시노비노 미주주니까 뭘까 될까요? 히주츠, 그러니까는 그 집안에서는 인술이 되겠네요. 시노비가 또 닌자가 써있네요. 그래서 은영오둔의 제2법인 화둔술을 사용한다. 그래서 카톤노 주츠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수행자로 변장하여 어느 때는 맹렬한 불을 밟아 대중들의 신뢰를 모으고 어느 때는 불 속에 뛰어들어 죽는다고 떠벌린다. 그래서 좀 생략하고요. 그래서 불에 뛰어드는 척하며 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 전신을 태운 것처럼 실제 불 밖으로 몸을 숨긴다. 이것을 이름하여 화둔술이라 한다. 여기서 또 화둔술을 쓰는 이누야마 도세츠의 한 부분을 본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에도 시대 닌자 소설의 전반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인적인 신체 능력. 예를 들면 암흑에서 앞을 볼 수 있거나 검을 차고 월담을 하거나 먼 곳까지 수영을 하거나 축지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술, 마법적 성격이 강한 인술을 사용하는데요. 특히 이제 초자연적인 변신술, 뭐 두꺼비로 변신하는 것들이 많이 보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쥐와 두꺼비 등의 동물로 변신하거나 자신의 모습을 숨기거나 환영을 보이게 합니다. 또는 비행하거나 분신을 만들거나 육체와 혼을 분리시키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닌자의 이름과 사용하는 인술이 동일시되어 정형화된 닌자 이미지가 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뭐 두꺼비로 변신한 닌자, 그러면은 뭐 텐지크 토쿠베나 지라이야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스토리의 구조는 잠입, 인술 사용, 보물을 훔친다고 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떨까요? 그 인술이 발각돼서 퇴치되거나 아니면 훈계를 받거나 하는. 그래서 닌자도 어찌 보면 정식 무사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그죠? 약간 뭐 비열한, 그죠? 어쨌든 그런 그 성격의 그 인물로 그려지거나 또는 뭐 큰 악인, 그죠? 막부를 전복시키려는 큰 악인 등으로 그려지는 게 또 하나의 닌자 스토리, 그죠? 에도시대 닌자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닌자의 주요 특징으로는 초인적 신체 능력, 요술과 같은 인술을 사용하고요. 때로는 막부와 대항하는 큰 악인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실제로 존재하는 닌자는 에도시대 연극과 소설에서 정형화된 인술을 사용하며 그 이미지가 허구화 또는 다양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토비카토에서 닌자는 인형을 이용한 변신술을 사용하고 여자아이와 명검을 훔쳐 도망가나 결국에는 죽임을 당합니다.